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대금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 홀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네. 이렇게 하느니 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이런 현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뭐 기관과 외국인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 결과보다는 내일 이제 이 잭슨홀 미팅 일정 중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른 눈치 보기에 지금 수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인 이벤트를 앞두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내일 이 결과 발표가 안 좋게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처럼 일단 올렸다가 내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 오늘 오르지 않고 조정이 나왔는데 내일 또 추가적으로 내리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 버티기 어려운 그런 또 8월이 될 수도 있었으나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에는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 대신에 종목을 잘 골라야지만 현재 시장에서 소외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종목의 소외를 받지 않으려면 수급 파이터를 끝까지 시청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잭슨홀에 대한 경계 심리가 그래도 조금은 자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또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들면서 외국인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전선 외국인이 주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HMM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KH건설,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뜨겁습니다. 호텔신라, 면세점 관련주에도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만났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희룡 장관이 또 이제 만나겠다. 네. 총책임자를 만나겠다 하면서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이 건설주라든지 원전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일단 하반기 혹은 내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혹은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했었던 지금 기업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건설 수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가장 이 두려워했던 부분이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들마다 영업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걱정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한 걱정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었던 흐름을 보였던 게 건설주인데 또 2, 3주 만에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섹터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삼성물산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건설주들 그리고 또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삼성물산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건설주여서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삼성물산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약 한 30년 전, 40년 전 진짜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여타 이 중동 국가에 가서 외화를 많이 벌어 오셨죠. 그때 이제 진출했던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은 수주를 했고 지금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던 것도 바로 이제 중동 바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수십 년 만에 다시 한번 중동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도 제가 이제 삼성물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최근에
이 태양광 인프라 쪽에 대규모 수주를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카타르에서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기에 이 정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네옴시티 이야기에도 충분히 저는 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물론 다른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이 가장 선두에 앞서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국가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실적 자체가 지금 견고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반기보다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성. 그런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삼성물산을 포함한 이 건설사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그중에서 삼성물산 저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물산은 중동 수주 경험도 있고 또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성물산 아무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너무 많이 떨어졌고 지금 천천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서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 급등 급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장기 투자 굉장히 잘할 수 있다. 난 장기적으로 좀 여유 있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 15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에 조정이 나온다면 1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는 자리인데요. 해당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고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 왜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은 한번 묶이게 되면 정말 언제 풀릴지 모를 정도로 가져가야 되니까요. 손절선 꼭 잘 지켜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승자는 삼성물산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 라인업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호텔신라와 GKL이 만났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일본이 이제 입국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호텔신라 하면은 호텔도 있고 또 면세점 관련주인데 GKL은 카지노주이지만 카지노주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했었던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렇죠. 주목을 소외받았죠. 받지 네. 못했던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사실 리오프닝 관련하면 한 가지 조금 아쉬워할 만한 섹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화장품. 사실 리오프닝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땐 항공 그리고 면세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가장 주도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화장품은 이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제외를 했고 뭐 물론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곤 있지만 일단은 화장품 섹터를 제외하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면 결국엔 항공 면세 그리고 놀자주로 좀 대표할 수 있는 카지노 관련주들이 가장 수급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이제 화장품은 조금 힘들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호텔신라 GKL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면세점과 카지노주 대표할 수 있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GKL을 골라주셨습니다. GKL은 카지노주인데 또 외국인 전용이잖아요. 그쵸. 이번에 또 일본이 그래도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황보다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은 기업과 많은 섹터가 어딜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뭐 항공도 그렇고 면세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대내 변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가격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고 좀 심플하게 고민을 했을 때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은 기업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저는 GKL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GKL도
파라다이스도 똑같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왜 파라다이스가 아닌 GKL이냐?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지금은 시세가 이미 난 종목을 추격해서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고 또 이제 그것 포함해서 수급 쪽으로도 지금 강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GKL이기 때문에 GKL에 대해서 저는 좋게 지금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보며 조금씩 편해지죠. 국내 이동이 우리도 이제 외국 가는 것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오는 것들이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일 뿐 굉장히 또 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카지노주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이 사이드 패팅에 대한 해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 패팅 때문에 이제 이 고객 드랍액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많아지면 카지노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받아서 GKL을 포함한 파라다이스 강원랜드가 충분히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GKL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여행에 대한 물꼬가 조금씩 트이고 있는 와중에 조금 더 다른 종목보다는 아직은 그렇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네. GKL을 꼽아주셨는데요. GKL 오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정말 조용히 잘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았었던 시기에도 잘 올라왔어요. 그렇기에 저는 이젠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또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이라는 단기적인 시세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 그때는 우선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GKL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솔리드를 꼽아 주셨습니다. 통신주, 네. 그중에서도 5주에서 이제 조금 더 주도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죠. 이제 정말 체크해야 돼요. 네. 이제 5G 이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KMW 여러분들이 한번 수급을 보시면 아니 왜 KMW를 지금 시점에 이런 물음표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솔리드 또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수급의 현황 그리고 이 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5G가 우리가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간다 투자를 한다 했는데 결국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하반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5G 모델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확장해서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 삼성이 참 핸드폰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 폴더블 이 시리즈들이 굉장히 이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당연히 5G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5G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저는 솔리드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입증한 솔리드.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참 매수를 하고 싶은 지금 위치일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동안의 조정이 깊었고 천천히 올라왔던 와중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와 향후 성장성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현재 종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상승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는 6,500원을 단기적으로 보는데 그 이상 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5G 만약에 이번에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1년 반 만에 관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강한 시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대신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동안 5G에 당한 전력이 많기 때문에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꼭 필요하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솔리드였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6,500원, 그 이상을 바라봐도 괜찮지만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